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현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IEEE 2022년도에 발표된 이미지 퓨전에 대한 논문이며, 제목은 Infrared and Visible Image Fusion via Y-shaped Dynamic Transformer, 약자로 YDTR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에는 이미지 처리팀 팀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IR 비저블 이미지 퓨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비저블 이미지는 이제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사람의 눈에 가까운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밤이나 날씨 조건이 안 좋을 때 흐릿한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가운데 있는 IR 이미지는 열 복사를 통해 물질보가 제한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퓨전은 이 두 이미지를 조합해서 대상을 또렷하게 표시하고 선명한 배경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미지 퓨전은 분사나 깊이 예측, 얼굴 이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퓨전에 적용되는 분야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퓨전을 보시면 어두운 비저블 이미지에 사람의 열 복사 정보를 가진 IR 이미지를 합쳐서 배경과 사람의 형상을 모두 잘 나타내는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우상단의 의료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파장대를 가지는 이미지 두 장을 합쳐서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농업 분야에서도 두 이미지를 합쳐 드론을 이용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촬영하여 흐릿하게 나타났던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에서도 결함을 탐지하는 데 이미지 퓨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퓨전의 방법은 큰 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스케일 트랜스폼으로 이미지 융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거는 소스 이미지를 여러 수준으로 분해하고 이를 퓨전 룰에 따라서 해당 레이어를 융합하고 재구성합니다. 이때 디컴포지션과 리컨스트럭션에 사용되는 변화 방법으로는 웨이블리,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커플렛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되었으며, 퓨전 룰에는 상수법, 윈도우법, 추스맥스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퓨전 메소드는 희소 표현 방식으로, 이 방법은 고품질지로부터 오버컴플리트한 딕셔너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원 이미지는 학습된 딕셔너리에 의해 스펄스하게 표현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형성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사용하여 소스 이미지를 여러 개의 중첩 패치로 분할하여 시각적인 아티팩트를 줄이고 이러한 방법 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크게 4가지 단계에 구성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메소드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중첩된 패치로 디컴포지션하고 오버 컴플리트 딕션을 사용하여 각 패치마다 스펄서 코딩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코에피션트 최소 희소 표현 개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주어진 퓨전 룰에 따라 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 컴플리트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퓨전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점차 데이터 수가 늘어나고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 가면서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여 코스트 에피션시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 단점으로는 이제 디컴포지션과 퓨전 룰을 사용자가 직접 수동 설계해야 하므로 소스 이미지의 중요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보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방법이 제한되었으며, 이 방법은 피처 익스트랙션 능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퓨전은 초기에는 CNN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소스 이미지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전체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겐을 이용한 방법이 다양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 방법은 주로 단일 패스로 구성되어 소스 이미지의 고유 정보가 손실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기존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YDTR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크게 Y 브랜치와 메인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 브랜치는 서멀 라디에이션 인포메이션과 비저블 텍스트 디테일을 각각 추출하는 브랜치 구조로 인코더와 DTRM, 다이나믹 트랜스퍼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이제 셜로 낮은 수준의 피처를 캡처 역할을 하고, DTRM은 롱 레인지의 관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트림은 이제 피처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DTRM과 차원 축소를 위한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커널 사이즈가 1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또한 이 논문에 제시되었는데요. 이 로스 펑션은 구조적 유사성과 공간 주파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스 이미지로부터 보다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YDTR 네트워크 핵심 블록인 다이나믹 트랜스퍼 모듈입니다. 모듈은 커플드 다이나믹 필터 블록과 트랜스포머 블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커플드 다이나믹 필터 블록을 보시면 입력 값으로는 소스 이미지가 인코더를 거쳐 나온 결과인 fsub DTRM을 받습니다.
입력값은 채널 필터와 공간 필터로 각각 입력되며 필터리 된 결과값과 입력값을 합쳐 최종적으로 fsub cdf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채널 필터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 필터는 커널 사이즈가 3인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에서는 특징 추출과 동시에 이제 특징을 다이나믹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 항은 채널 필터를 적용한 값, 두 번째는 입력값 그 자체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공간 필터를 적용한 값으로 이 세 항의 합이 최종 아웃풋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이 블록은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정보들을 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멀티헤드 셀프 어티션과 멀티레이어 퍼셉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 구했던 CDFB 블록의 아웃풋인 fsub CDFB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원래 데이터 사이즈는 height width 채널인데 이를 n by n의 로컬 윈도우로 분리합니다. 이후 이제 표준적인 셀프 어텐션을 각 윈도우에 적용하는데 이게 로컬 윈도우 피처는 널리 쓰이고 있는 셀프 어텐션 방법으로 쿼리 키 밸류 값이 적용됩니다. TRB 블록을 이제 시퀀셜하게 보면은 처음 인풋 값이 fsub CDFB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를 멀티 셀프 어텐션을 적용합니다. 이를 인풋 값과 합하여 첫 번째 아웃풋인 fsub at top 1을 구합니다. 이 값은 두 번째 연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선에도 처음에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후에 멀티 레이어 퍼셉션을 적용합니다. 이전 연선과 동일하게 인풋 값과 합쳐서 최종 아웃풋인 fsub at top 2가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TRB 블록을 시퀀셜하게 두 개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로스 펑션도 제시했는데요. 로스 펑션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퓨전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각 소스 이미지의 그 특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려했는지가 중요하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스트럭처 텀과 스페셜 프리퀀시 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스 펑션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텀은 이제 노이즈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퓨전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와 유사한 구조 정보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트럭처 시뮬레이트 오퍼레이션은 아주 수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때 C1과 C2는 분모항이 0과 가까워질 때 값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럭처 텀으로는 이제 텍스트 디테일을 모두 담기 어려워서 보다 선명한 텍스트 디테일을 보존하기 위해 스페셜 프리퀀시 텀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SF 값은 인풋과 아웃풋 이미지 간의 스페셜 프리퀀시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수직 수평 그레디언트로 산출됩니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 한 간의 밸런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인 세 가지 트레이드 오프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보이는 13번과 같은 로스 펑션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자가 제시한 네트워크 구조와 로스 펑션을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4가지이며 주로 TNO 데이터셋과 로드신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MSRS 데이터셋과 멀티포커스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메인 데이터셋인 TNO 데이터셋과 로드신 데이터셋은 이제 IR 이미지와 그레이스케일인 비저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항을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Qsub MI는 소스 이미지에서 퓨전 이미지로 트랜스폼된 정보를 평가하는 거고 Qsub NC는 두 이미지 간의 비선형성 코릴레이션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QMI와 QNCI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QP는 이제 피처 레벨 매트릭으로 이제 두 이미지 간의 로컬한 코릴레이션을 비교할 성능을 평가하고 MSC는 이제 스트럭처 시뮬러리티 항을 나타냅니다. QCV는 이제 Human Perception Inspired Fusion 매트릭으로 사람의 시각 시스템이 적용된 매트릭입니다. 여기서 이제 QCV 값만 낮을 때 성능이 좋다고 보고 다른 매트릭들은 이제 그 값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와 저자가 제시한 네트워크 구조 내 모듈이나 블록의 수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저자가 제시한 바이딕셜 네트워크가 다른 구성 요소를 빼거나 아니면 싱글 패스 등으로 쉐이프를 변화시켰을 때 그거에 비해서 모든 매트릭에서 좋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자가 제시한 로스 펑션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이제 비교에 사용된 로스 펑션은 오른쪽 아래에 14번부터 17번까지 나타냈으며 이제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매트릭에서 좋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L1만 사용한 경우에는 표현 텍스처 이미지가 계려되어 있고 L2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껴져 있고
L3는 인프라드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자가 제시한 로스 펑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스 펑션에 있는 트레이드 오프 파라미터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스터디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 중 두 가지는 고정하고 다른 한 개의 값을 바꿨을 때 어떤 값이 최적인지 알아내는 스터디를 수행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알파, 베타, 감마 순서이며 그래서 나타내는 가장 좋은 값을 사용하여 로스 펑션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존 이미지 퓨전 방법들과 저자가 제시한 YDTR 방법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TNO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미지로는 확인이 많이 어려워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YDTR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MSSIM 같은 값에서는 최고값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좋은 값을 보이고 있고 몇 가지 이미지를 예시로 보시면 오른쪽에 RP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오른쪽 아래 파일 부분이 좀 블러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VT 방법은 도로가 휘어지는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퓨전겐이나 감마 겐 MCC 같은 경우는 비저블 이미지 텍스처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드신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YDTR이 대체적으로 좋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값이 아닌 경우에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좋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법들 중에서도 컨벤셔널한 방법보다는 딥러닝 기반 방법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동일하게 몇 가지 그림 예시를 보시면 CSF 방법이나 RP, CVT는 오른쪽 그림처럼 전신주 뒤에 있는 나무의 디테일을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비값이 낮아 어두운 이미지를 보이고 이미지가 블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PT 퓨전 방식은 IR 피처를 보존이 좀 덜 돼가지고 블러된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에 대한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러닝타임을 보면은 YDTR이 압도적으로 좋은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파라미터 수나 플롭을 보면 앞서 로드신 데이터셋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딥러닝 기반 방법들에 비해 매우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갖고 좋은 플롭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성능은 다른 딥러닝 방법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는 저자가 제시한 YDTR 네트워크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스크는 제시한 방법이 파인 튜닝 없이 다른 태스크에 적용 가능한지 제너럴라이즈 어빌리티를 평가했습니다. 멀티포커스 이미지는 이제 제한된 뎁스 오브 필드로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뎁스 오브 필드 안에 물체는 선명하고 반면에 초점 바깥의 물체에 대해서는 흐릿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땐 다른 멀티포커스 태스크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시한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고 이때 비교한 매트릭은 앞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파인 튜닝 없이 저자가 제시한 YDT를 모델 적용했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RGB 형태의 비저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 결과도 대체적으로 좋은 값을 나타냈으며 다른 딥러닝 기반 방법인 덴스 퓨즈 방법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나 이 방법 또한 제안한 모델의 플롭수가 매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앞서 구한 스터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IR 비저블 이미지 퓨전 방법인 Y-shaped 다이나믹 트랜스포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Y자 형태의 네트워크를 제시하며 IR 정보와 비저블 이미지의 텍스처 디테일을 각각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제시한 다이나믹 트랜스포머 모듈은 로컬과 글로벌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이를 위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럭처 텀과 스페셜 프리퀀시 텀으로 구성된 로스 펑션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제안한 것들을 효율성과 성능을 가진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했으며 또한 제너럴라이즈 어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 RGB IR 이미지 퓨전과 멀티포커스 이미지 퓨전 태스크에도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사견을 붙이자면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성능을 비교한 것은 좋았으나 결과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그 성능을 뚜렷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떤 태스크는 IR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태스크는 비저블 이미지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각 태스크별 가중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본문 논문에서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제 사견을 붙이고 싶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